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상 메모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FIFO 알고리즘의 간략한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FIFO 방식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방식인 옵티말 방식하고 이제 LRU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IFO 방식은 이제 그 가장 먼저 들어온 페이지가 가장 먼저 나가는 그러한 페이지 교체 방식이었는데요. 이 페이지 교체 방식, FIFO에 의한 페이지 교체 방식은 이제 구현하기 가장 쉽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능 측면에서 이 FIFO 방식 알고리즘의 평가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그 레퍼런스 스트링에 대해서 총 몇 번의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 15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번이라고 하는 페이지 폴트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다른 한 가지 옵티멀이라고 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페이지 폴트의 횟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 FIFO 방식의 교체 알고리즘에서는 조금 특별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벨레디스 어노멀리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 벨레디스 어노멀리는 우선 이 벨레디는 이제 사람 이름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어노멀리라고 하는 뜻은 이제 조금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죠. 노멀하지 않은 게 이제 어노멀이죠. 그래서 이 벨레디라는 사람이 발견한 어노멀리 현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거냐면 이제 프레임을 더 부여를 했을 때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벨레디스 어노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시스템의 페이지 프레임이 개수가 더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페이지 폴트의 개수가 줄어드는 반비례 현상이 발생을 해야 당연한 것인데 이 벨레디스 어노멀리처럼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더 많아질 때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이 FIFO 알고리즘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FIFO 알고리즘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좀 있는 거죠. 이 그래프가 바로 이 벨레디스 어노멀리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축이 넘버 오브 프레임이고 Y축은 페이지 폴트의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이런 반비례 그래프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프레임 개수가 3개와 4개 사이에 있을 때에는 이 페이지 폴트 횟수가 3에서 4로 프레임 수가 3에서 4로 증가함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 횟수가 9에서 10으로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IFO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이제 구현하기는 쉬우나 이런 좀 특별한 현상이 좀 발생함으로써 성능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페이지에
age를 측정해야 되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 페이지의 age를 어떻게 트래킹 하겠는가 라고 이제 슬라이드 맨 밑에 나오고 있죠. 즉 이게 우리가 지금 3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그냥 눈으로 봐도 3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들어온 페이지인지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인 환경에서는 프레임 수가 3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오래된 페이지인지 FIFO 순서로 이제 계속적으로 트래킹을 하는 것도 이제 구현하기, 하드웨어 상에서 이제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방식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 측면에서 이 FIFO 알고리즘을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알고리즘이 이제 옵티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옵티말에 의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방법은 이제 그 가장 향후에 긴 시간 동안 쓰이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를 하겠다, 이런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도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점에서 빅팀을 선정할 때 가장 향후에 쓰이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를 빅팀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우리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성능상의 페이지 폴트 횟수를 줄이는 것, 즉 성능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으니까요. 이 옵티말이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그런 취지에서 페이지 선정을 하는 겁니다. 빅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longest period of time 동안에 가장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페이지를 리플레이스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알고리즘에 대한 동작을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와 동일한 레퍼런스 스트링을 가지고 이 옵티말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하고 이제 수행했을 때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액세스를 했을 때 7번 페이지가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올라오겠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 것이고, 페이지 폴트에 의해서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7번 페이지를 가져다가 프리 프레임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프리 프레임에다가 OS가 올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0번 페이지를 레퍼런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고 0번 페이지를 이제 하드디스크로부터 가져와서 프리 프레임이 있으니까 프리 프레임 위치에다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1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2번 페이지를 액세스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는데 더 이상 프리 프레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옵티말 알고리즘에 의해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동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페이지, 7번, 0번, 1번 중에 어떤 페이지를 빅팀으로 선정할 것이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옵티말 방법에 의해서 향후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퍼런스 스트링의 현재 시점, 즉 2라는 이 시점에서 이 레퍼런스 스트링을 우측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뒤늦게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되죠. 즉 현재
프레임에 있는 메모리상에 들어와 있는 7번, 0번, 1번 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0번은 바로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1번이 여기서 이제 액세스가 되죠. 그리고 7번이 가장 늦게 액세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팀으로 선정하는 페이지는 이제 7번이 되는 거죠. 향후에 가장 늦게 사용될 페이지를 교체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7번을 빅팀으로 선정해서 이 자리에 2번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은 이 7번이라는 액세스가 이제 가장 긴 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이니까 페이지 폴트의 횟수를 가능한 줄여주는 영향이 되는 거죠. 당분간 액세스될 일이 없는 페이지를 빼내는 게 자연스럽게 당분간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페이지가 7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액세스하는 0번 프레임은 0번 페이지는 당연히 지금 메모리에 0번이 올라와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액세스하는 3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할 거고, 이 페이지 폴트에 대해서 또 당분간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이제 빅팀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0번, 1번 중에 0번은 또 바로 뒤에 나오죠. 그리고 2번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이제 또 늦게 레퍼런스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1번 위치에 3번 페이지를 이제 가져다가 올려놓는 것이 이제 가장 현명한 어프로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페이지 폴트가 몇 번을 발생했는지를 살펴봤더니 지금 이 박스의 숫자가 아까보다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죠. 아까 우리가 그 FIFO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한 페이지 폴트의 총 횟수가 이제 15번이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레퍼런스 스트링에 대해서 이 옵티멀 방식의 페이지 폴트,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이제 9번으로 줄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옵티멀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의 가장 어퍼 바운드 성능을 예측할 때 이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성능 향상을 시키고자 할 때 최대로 얼마나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가, 즉 어퍼바운드 성능을 이제 일단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 옵티멀 알고리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은 앞서 우리 그 두 번째 블렛에서 How do you know this 문장이 있었죠. 즉 이 미래에 당분간 얼마나 사용될 것인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특정한 페이지가 사용될 것인지를 알 수 있냐라고 던진 질문이었는데요. 당연히 이건 알 수가 없죠. 향후에 어떤 페이지가 사용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옵티멀 알고리즘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능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리스트, recently used LRU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LRU 알고리즘은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의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방식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최근에 덜 사용된 페이지를 교체를 하는 방법이 바로 least recently used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옵티말 방법에서 사용했던 방법론과는 이제 반대되는 컨셉이죠. 옵티말에서는 이제 미래에 얼마나 늦게 사용될 것인가를 보고 그 늦게 사용될 페이지를 교체시키는 정책이었다면, 지금 이 LRU 방식은 최근에 가장 덜 사용된 페이지, 과거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가장 덜 사용된 페이지를 이제 골라주는 거죠. 빅팀으로 골라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프로그램 특성상 우리가 그 최근에 사용했던 페이지를 이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차피 옵티말에서 하는 것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는 형태로 동작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문장에서처럼 past knowledge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기보다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각 페이지에다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에 대한 정보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 LRU 페이지, 최근에 가장 덜 사용된 페이지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 구체적인 그 가장 마지막에 사용된 시간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그 이 LRU 방식의 동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제 아까 하고 동일한 레퍼런스 스트링을 이제 실행을 할 거고요. 역시 그 프레임의 개수는 이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7번 페이지가 액세스가 되면 이 7번이 이 페이지 프레임 상의 첫 번째 위치에 이제 들어가겠죠.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할 것이고, 프리프레임이 있으니까 그 프리프레임에 할당을 해준 겁니다. 0번도 마찬가지고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페이지를 액세스를 하는 순간 이제 그 프리프레임은 없으니까 기존 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빅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LRU 방식에 의해서 이제 빅팀을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7번, 0번, 1번 중에 가장 최근에 덜 사용된 페이지를 고르는 거니까 이 2번을 액세스하는 이 시점,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를 바라보면서, 즉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최근에 덜 사용된 페이지를 고르는 겁니다. 1번이 가장 직전에 사용이 됐고, 그리고 0번 페이지가 그 다음 직전에 사용이 됐고, 그 다음 7번 페이지가 이제 가장 이 3개의 페이지 중에서는 가장 덜 최근에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7번의 위치에다가 이 2번 페이지를 할당을 해주는
결과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번 페이지를 액세스를 했을 때는 이 프레임상에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를 않을 거고요. 그리고 3번 페이지를 액세스를 했을 때 이제 최근에 가장 덜 사용한 페이지를 다시 또 골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액세스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최근에 덜 사용된 액세스 페이지를 골라줘야겠죠. 2번 페이지는 이제 가장 0번 페이지가 가장 직전에 사용이 됐고, 그 다음 이제 2번 페이지가 사용이 됐으니까 남은 페이지는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위치에다가 3번을 페이지를 할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0번, 3번의 순서로 이 프레임상에 페이지가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RU 알고리즘의 성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폴트의 횟수가 토탈 12번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12번이라고 하는 이 페이지 폴트의 횟수는 우리가 P4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었을 때의 15번, 그리고 옵티말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낸 9번이라고 하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이제 P4보다는 좋고 옵티말보다는 이제 여전히 좀 성능 개선이 필요한 이 정도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RU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물론 이제 옵티말보다야 성능이 나쁘기는 하지만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 정책, 페이지 교체 정책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이 LRU 방식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LRU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게 복잡한 알고리즘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방식은 과거에 얼마나 최근에 덜 사용되었는지를 카운트하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죠. 앞서 우리가 각 페이지별로 가장 라스트 유즈의 시간을, 타임스탬프를 이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사용된 시간 정보를 기록하는 이런 어떤 스토리지 하고,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타임스탬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빠른 건지 늦은 건지를 찾아내는 이런 알고리즘도 사실은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제 소요되는 작업인 거죠. 그런데 이 LRU라고 하는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동작은 아주 빈번한 그 메모리 레퍼런스, CPU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레퍼런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이 돼줘야 되는 크리티컬한 이제 수행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이런 정도의 그 시간 여유가 있는 작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이제 한계 제약사항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LRU를 실제적으로 구현을 할 때는 이 LRU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심플하게, 가능하면 근접하게 구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LRU 어프록시미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근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LRU에 근접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LRU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제 가능하면 구현하기 쉬운 방향으로 구현한 알고리즘이 바로 이 LRU approximation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 비트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레퍼런스 비트 방식은 이제 각 페이지에다가 한 비트씩을 추가로 달아주고, 이 비트가 이제 초기 값은 0으로 설정을 해 놓고, 페이지가 레퍼런스가 됐을 때에 이 레퍼런스 비트를 이제 1로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돌릴 시점에서 각 페이지를 이제 조사를 하다가 레퍼런스 비트가 1인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사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빅팀 선정하는 데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 비트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각 페이지별로 얼마나 누가 더 먼저 사용됐는지, 누가 더 오래전에 사용됐는지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 비트밖에 없으니까 이 한 비트에다가 뭐 타임스탬프를 넣을 수도 없고, 뭐 누가 더 먼저 액세스가 됐는지에 대한 선후 관계를 적을 수도 없는 거죠. 단지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이 실행이 됐을 때 빅팀 선정할 당시에 레퍼런스가 과거에 됐는지 안 됐는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LRU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된 것과 안 된 것을 이제 구분할 수는 있으니까 이 레퍼런스 비트 방식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LRU를 어프록시미션 하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요. 우선 이 세컨드 찬스 방식은 기본적으로 FIFO 알고리즘을 먼저 취하고요. 그리고 FIFO 방식대로 페이지 교체를 하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FIFO를 그대로 냅두면 FIFO지 않습니까? 그래서 FIFO 방식을 취하되 페이지를 빅팀을 선정을 할 때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이때 이제 LRU의 특성을 가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FIFO 방식으로 돌리면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provided reference bit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FIFO니까 이제 뭐 클럭와이즈나 카운트 클럭와이즈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럭 방식, 클럭와이즈 리플레이스먼트를 한다고 돼 있고요. 페이지가 이제 빅팀으로 선정이 되려고 해서 교체가 되려고 하면 그때 이제 다시 레퍼런스 비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비트가 0인 상태에 있으면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레퍼런스 비트가 1이면 이 레퍼런스가 비트가 1이라는 얘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액세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액세스가 됐으면 얘를 아무리 FIFO 순서상 얘가 교체될 타이밍이다 하더라도 이 레퍼런스 비트가 1이 돼 있는 페이지는 이제 얘를 바로 지금 시점에 교체하지는 말고 이 레퍼런스 비트만 다시 0으로 세트해주는 방향으로, 리셋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바로 다음 페이지로 클럭 방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클럭와이즈 FIFO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FIFO 컨셉이지만 최근에 액세스 됐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클럭와이즈 FIFO 방식으로 돌리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LRU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이니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니까 이거를 이제 RLU 프록시미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우리 LRU 프록시미션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